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김 씨의 변사체가 발견된 지 18일 만입니다. 세관 측은 이 직원이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해왔고 지병이 있어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왜 자살했는지를 밝히지 못한 채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인천 세관 직원들의 잇따른 의문의 자살. 세관 안팎은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서울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황급하게 중국 대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난당한 자기 회사 벤츠 자동차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밀수출됐고 여기에 대한 그 중국 비엘입니다. 이게 중국 대련으로 갔더라고요 보니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 중국의 밀수업자를 만나게 됩니다. 대련의 김욱이라는 그 밀수입업자인데 밀수입업자를 통화를 해서 대련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때 얘기 들은 게 중국에는 상반기만 하더라도 30대 자기들이 물량 처리 한국을 통해서 물량 처리한 것만 30대 정도 된대요. 그게 뭐 버젓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봐도 한국 버전들이 많아요. 이 씨의 벤츠는 어떻게 해서 중국까지 가게 됐을까? 지난 5월 이 씨의 렌트카 회사로 벤츠를 빌리겠다는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이 씨는 신사역 부근에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후 벤츠를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이 고객은 밀수업자들과 한패였습니다. 면허증 있는 사람, 면허증 있는 애를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고용을 해서 걔가 차를 렌트를 하게끔 해요. 계약서도 다 작성하게 하고 그거를 다시 다 얘들이 100만 원 정도 주고 다시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가지고 저기 그 과천 경마장 앞 근처에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차량 GPS 위치 추적 장치를 떼내는 거예요. 위치 추적 장치가 떼어진 벤츠는 곧바로 밀수업자에게 넘겨졌습니다. 시가 뭐 1억 5천, 1억 2천 하는 거를 3천에서 3,500을 파는 거예요. 이 씨는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몇 주 후 경찰은 이 씨의 벤츠가 인천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간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은 이미 인천항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급하게 선박을 회항시켰고 말아 여기서 지금 도난돼가지고 잘못된 차들이다. 돈 다시 되돌려야지. 왜 뜯으면 알아서 해라.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겁먹고 이제 걔들이 저기를 한 거죠. 컨테이너를 열어본 순간 두 개의 컨테이너 안에선 BMW,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 4대가 발견됩니다. 모두 도난 차량. 홍콩과 일본으로 밀수출되던 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차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도난당한 벤츠를 스스로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대련에서 밀수업자를 만난 이 씨는 자신의 벤츠가 홍콩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벤츠차가 그대로 홍콩으로 갔어요. 대련에서 홍콩으로 보내져 버린 거죠. 제 차가 홍콩에 있는 위치를 밀수입업자는 알았던 거죠. 대련에. 이 씨는 곧바로 홍콩으로 날아가 홍콩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콩으로 갔다 하길래 영사관에 무턱대고 전화를 해서 좀 설득을 했죠. 경찰에 좀 신고 좀 해달라. 제가 또 그 전날 가가지고 밤 2시까지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홍콩 경찰의 수사 협조 끝에 나온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우리 차는 어디 갔냐 했더니 이 심천에서 홍콩에서 받은 놈이 이미 팔아버린 것 같다. 그렇다면 도난당한 이 씨의 차가 어떻게 무사히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이 씨의 도난당한 벤츠의 수출 신고 필증입니다. 유스트카 97년식 중고 아반떼 승용차를 수출한다고 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12년 된 97년식의 차량 아반떼를 400만 원에 수출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건 소리만 보더라도 인지가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말았다는 게 납득이 안 되질 않습니다. 수출품 중에 보면은 뭐 96년식 볼보, 뭐 아반떼도 있고 96년식
그런 게 일본이나 홍콩으로 수출될 일이 없잖아요. 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범인들의 수출 신고 필증을 작성해준 통관 대행 관세업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검사에 나왔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아반떼를 신고했고 아반떼를 갖다 놓으면 그걸 끝나요 검사가. 얘들이 선적할 때 컨테이너 실을 때 다른 차를 이제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BMW라든지 외제차 이런 걸 집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훔쳐다가. 해당 세관에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전혀 모르셨었나요, 과장님? 어떻게?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게 그 수출 신고서만 보고 그 첨부 서류가 정확히 구비가 되어 있으면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은 통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관에서 중고 자동차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인터뷰에 응하던 담당자는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곧바로 자리를 뜹니다. 잠시만 기다려. 예. 관세청 본청에서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는 전화가 온 겁니다. 본청 통해서 취재 요청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 본청하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럼 언제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취재 요청 받아오시면요. 저희가 유충환 기자, 세관에서 또는 세관 주변에서 뒷돈 거래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세관 당국이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일들이 제 기억에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랜 과거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끊이지를 않아 왔는데요. 과연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 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의 세관 직원 대기실. 주위를 살피던 보따리상 한 명이 대기실로 들어갔다가 황급히 나옵니다.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보따리상들은 수시로 이곳을 드나듭니다. 잠시 뒤 한 보따리상이 세관 직원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기실의 세관 직원들은 카메라 앞을 막아섭니다. 계시고 앉아 들어가세요. 계시고 들어가세요. 지금 계속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촬영은 안 되죠. 세관 직원들이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온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이제 그 사람이 단체로 돈을 갖다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이제 밑에 사람들은 이제 이 우두머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갖고 개인적으로 이제 몰래 주죠. 그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을 따로 준다. 그 말이구나. 심지어 일부 세관 직원들은 다른 동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버젓이 상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안에 여러 명이 있을 때도 하여튼 돈을 건넸단 말이죠. 예, 그걸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건네던가요? 흰 봉투로 이제 나눠주는 걸 봤습니다. 1인당 하나씩. 예.